안녕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경매 사건 중 추천할 만한 물건을 선정해서 법률 전문성, 성실성 상위 1% 자부심으로 방송하는 정경사 TV입니다. 본 방송은 구체적인 케이스 스터디, 실전 경매에 대한 권리 분석으로 공허한 법률 이론이나 규칙, 부동산 등기, 규칙, 이해규, 해석을 배제합니다. 도처에 권리 분석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산재하는 지뢰, 장애물, 함정 등을 철저히 분석해서 정상적인 일반 매매와 다름없는 수준까지 장애 정도로 판단하고 배제하는 게 목표입니다. 물건 사는데 비유하면 얼마에 사는지, 추가로 인수되는 인수금은 없는지, 대외 변제로 인해 대항력 변동이 생겨 순위 변동으로 인해 실제 매수 가격이 예상을 크게 빗나가는 경우 10억에 샀다고 생각했는데 2억이 추가되고 3억이 추가된다.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거는 절대 우리 입찰에 참여하는 정경사TV 구독자 여러분에겐 특히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 권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2021 타경 522232 감정가 16억, 최저가 2번 유찰되고 2024년 1월 15일 10억 2,400만 원에 진행됩니다. 채권자는 하나 AMC 대부, 소유자 이모 씨, 건물 면적이 47평 전용 면적입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 16.12평. 이 토지 면적이 어느 경매 사이트나 작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인 경우에 이거 어디 비유하면 되냐면은 단독주택. 땅이 없으면 안 되겠죠. 땅은 남의 땅이고 홍길동이 땅이고 건물만 내가 건축을 했다. 값어치가 없다고 봐야 되죠. 공동주택인 경우에 이 토지 지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지만은 이 권리 분석에서 대지권이 어떤 하자가 있다. 이 대지권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면 대지권에 대해서 토지 면적에 대해서 보상도 나오고 어떤 권리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지권 필히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본물권은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모 씨 2017년 소유권 취득했고 말소 기준 권리라고 거론되는 근저당권으로 본권에서는 하나 AMC 대부 2019년 9월입니다. 10억 4천만 원. 그 다음 등기로 전세권 하나 AMC 대부가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 근저당 설정한 후에 소액 임차 보증금의 보호 대상이 되는 세입자를 가장이라고까지 말하기는 뭐하지만은 세입자를 전입시켜서 등재시켜갖고 채권자, 근저당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방해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아예 전세권 설정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물권은 이 말소 기준 권리가 기준선이 돼갖고 임차인들 어떤 대항력으로 우선 변제권이라든지 보증금을 회수 못하는 부분이 인수된다든지 그런 어떤 복잡한 권리관계 사항은 이 본권에서는 필요가 없네요. 압류가 강동 세무서장 보이고 그 압류라든지 이 배당 순위에 결정적으로 영향 미치는 국세 지방세 그런 거는 다음 이 루틴으로 강의한다고 그랬습니다. 정경사TV는 문건 접수 내역을 별도로 순서가 돌아오니까 그때 자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드뷰 요새는 잘 돼 있습니다. 전장까지 시간, 경비 들여서 굳이 답사를 안 가셔도 이렇게 길을 걷는 것처럼 얼마든지 현장 감각 느끼면서 물건을 볼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예전에 저는 지적도에 도로로 나와 있는데 현장 가서 보니까 도로가 아니고
평면 어떤 지적도에는 계단 표시가 없었습니다. 극경사 계단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자, 아파트 단지 규모가 꽤 되고 뭐 단지 내 상가도 그런대로 그 입주가 돼서 영업을 하고 있고 주위가 뭐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거용 아파트 단지로 저는 손색이 없고 아까 그 지도 이 로드뷰 말고 지도를 보니까 한강까지 이 본 건물이 지금 19층입니다. 한강 조망권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현황 조사서 보겠습니다. 그 계략적인 그 권리 어떤 분석 관계를 이 무료 사이트에 있고 경매를 다루는 유료 사이트가 있고 구분이 되는데 제가 무료 사이트도 뭐 아우 괜찮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한번 들어가 봤더니 낚싯밥 한 달 몇 건 이런 제한 던지고 이후 유료 전환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연히 그 보다가 무료 사이트 상태에서는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등기부 등본, 주민등록 그런 열람이 그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유료 사이트 중에 가격 싼 거를 그 선정하셔갖고 구독을 하시든지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자료를 보시고 제가 이 강의를 영상을 촬영하고 나면은 보시고 더 제대로 이 물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 하면은 지금 현재 이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시면서 강의를 듣지만은 이걸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 넘버 동부지방법원 2021 타경 5223를 찾으셔갖고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현황조사서 순서로 넘어가면 현황조사서를 같이 보시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은 더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되게 점유관계가 나옵니다. 현황. 가보니까 법원에서 법원 직원이 내가 가보니까 그 현황이 어떻더라. 되게 문이 잠겨 있는 경우가 많고 현장 방문 조사 당시 사람을 못 만나면은 근데 여기선 다행히 사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다른 본인 가족 거주하고 있으면서 다른 점유자나 임차인은 없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원천적으로 대부업체에서 전세권 설정해서 차단했고 임차인으로 비롯되는 어떤 복잡한 권리관계는 본건에는 없습니다. 그래도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물건 명세서 루틴 가는 길입니다. 권리분석에서 정해진 코스 현황 조사서다 하면 물건 명세서 물건 명세서에는 어떤 진일보한 현황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경매를 취득하는데 어떤 걸림돌 되는 권리가 혹시나 있는지 그런 관계가 물건 명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건 명세서의 비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강의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물건 명세서 아까 대지권도 말씀드렸죠. 작은 부분이지만은 작은 부분이고 확률이 적은 경우입니다. 특히 아파트인 경우에 대지권 하자 있는 경우가. 근데 하자가 확률이 적다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너무 잔금 치르려고 그러다 현장에 가보니까 여기 땅 관계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얼마 정도 부담을 하셔야 될 텐데 하는 부담 금액이 만약 크다. 10억에 아파트를 샀는데 토지 해결 관계가 뭐 1억이 넘는다든지 뭐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항상 작은 확률 적은 권리분석 하자사항도 이런 순서대로 검토를 거쳐야 된다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건 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법보좌관들이 옛날엔 행정 쪽에서는 주무관이라고 그러고 하는데 법원 직원들은 사법보좌관으로 명칭이 점잖게 바뀌었습니다. 보증금 500 여기 세입자가 있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왼쪽으로 쭉 보니까 하나 AMC 대부 아까 경매 신청 채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자기들이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방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주택 임차인 소액 그 보증금 보호받는 소액 우선 순위에 해당되는 그런 임차인을 전입해서 자기들 채권 회수에 저해가 될까봐 원천적으로 차단한 겁니다. 이 물건 명세서에 이 지금 간단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만은 여기에 만약 조금이라도 어떤 저건 또 뭐지 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 있으면 끝까지 파고드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게 아 이렇구나 하고 명쾌하게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권리 분석을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한 대로 대지권을 넘어갔다든지 물건 명세서에 법률적인 권리사항 하자가 있는데 경매 강의는 제가 지금 법률 전공하고 한 입장에서 강의를 하지만 리갈 마인드 법률적으로 법정신에 기초한 철저한 권리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자부심 제가 갖는 게 아까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순수 강의 출신의 경매 영상 제작자들 교과서에 있습니다. 교과서. 유치권의 성립요건, 배제요건,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계약상 지상권 뭐 해서 교과서에 있는 경우 있고 그 다음으로 출신 무시 못합니다. 법무사님들 부동산 등기 예규 통첩 얼마나 비율이 크진 않습니다. 이 저처럼 루틴으로 정하고 순서대로 쭉 권리 분석해서 나가면 되는데 비중이 어떤 그 권리 강의 교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너무 치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법무사님들은 부동산 등기 예규 통첩 또 공인중개사 현장 경험이 좀 많고 단순 경매 체험이 많으신 분들 신기한 듯 뭐 맹지를 뒤에 있는 땅을 사갖고 앞 땅을 인수하면 어떻게 되고 뭐 국어를 도로로 바꾸면은 가치가 뭐 10배가 늘어나고 그런 신기한 얘기만 합니다. 자, 저는 이 나름대로 자부심 갖고 전문성을 내세우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하자 있는 사항은 케이스 스터디로 대상으로 놓으면 놓치지 않습니다. 자, 이 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 사항을 경시를 했다, 가볍게 취급을 했다. 벌어지는 가장 궁극적인 문제점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기 전까지는 물건 명세서는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긴 계략적인 사항입니다. 계략적인 사항. 대개의 이렇다 하는 정도. 말소 안 되는 권리가 있으면은 말소가 안 되고 인수가 될 수가 있고 뭐 회수 못하는 보증금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은 인수가 될 수가 있고 이 정도 사항만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은 얼마가 인수가 될지 말소가 안 되면은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온다음에도 뭐 가처분이 살아있고 가등기가 살아있고 그런 경우에 그런 물건을 취득하려면은 취득이 가능한지 취득한 후에 어떤 법률적인 정리는 가능한지 그거를 경매 이전에 물건 명세서 보고 계략적인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까? 경매 기록입니다. 개시결정 떨어지는 단계부터 접수, 서류 모든 게 편철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법적인 지위가 주어지는데 경매 총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 신청권이 주어집니다. 그걸 왜 주느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정해지는 매각 허가 결정일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 경매 당일날 진행된 어떤 그 경매 진행 과정이라든지 어떤 권리사항에 대해서 적법하고 적절했다 하는 판사의 결정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런 그 결정이 확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대금 납부기일이 절차대로 그 순서입니다. 그게 대금 기일이 정해집니다. 그럼 매각 허가 결정일 전에 경매 기록을 열람을 하시고 물건 명세서에 금방 얼핏 봤는데 저건 좀 저게 뭐지? 저게 뭐 인수된다는데 뭐가 안 없어진다는데 하는 사항이 있으면은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에
경매 기록을 열람하셔갖고 그 매각 일주일 뒤에 벌어지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불허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2단계가 가장 부담이 없고 확률도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의 좀 계략적인 사항 봤는데 괜찮겠지. 저건 뭐 별 이상 없을 겁니다. 주의 얘기라든지 AS 듣고 매각 허가 결정 놓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이제 내 거가 돈 내기 바로 이제 한 달 있으면 돈 내면 내 거 되니까 그때 가서 현장 가서 뭐 이 답사하는데 이상한 얘기 듣고 이거 아니네 이거 한 2, 3억을 더 줘야 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때 가서 법원에 할 수 있는 절차가 이미 내려진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 보증금 10% 걸어야 됩니다. 이 매수 신고가에. 그러니까 이 매수 신고인은 법정이자 항고 기간 6개월에서 8개월 걸리는 기간에 대한 그 법정이자 제하고는 그 반환 청구권이 있지만 뭐 그 돈은 돈 아닙니까? 거기서 손해 발생됩니다. 그리고 허가 결정일 이전에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물건 명세서 경매 기록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그 법적인 지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는 지위에서 법적인 권리 행사를 소홀히 해서 나태한 자세로 검토를 소홀히 한 다음에 결정에 대한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 가능성이 거의 없고 기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에 경매 기록 열람, 그 전에 물건 명세서 열람 중요합니다. 자, 본건에는 없습니다. 권리 어떤 하자 사항이라든지 신경 쓰셔야 될 만한 게. 자, 문건 접수 내역을 그 다음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거 왜 보냐면은 이 등기부등본의 압류나 가압류, 경매 신청한 채권자 외에 가압류, 본압류, 뭐 가등기 보면은 내가 경매로 취득을 했는데 이게 경매가 잠금기일 기다리다 보니까 경매가 취하가 되는 경우, 경매 사건이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소유자 채무자도 어떤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내기 전날까지는 빚 다 갚고 나 이 저기 부채 다 정산했으니까 완전 변제했으니까 이 경매 절차를 취소해 주십시오 하는 법적인 절차가 임의경매, 강제경매 양쪽에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강제경매는 청구 이의의 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절차를 정지시켜 놓고 내가 빚 갚고 내 물건을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문건 접수 내역에 보면은 그런 어떤 소유자가 경매 취하, 취소 가능성을 판단하는 그런 기본도 되고 그 다음으로는 또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압류권자로 국 000 교부청구, 압류권자 서 00 교부청구, 뭐 돈 나도 받을 권리가 있다 하고 뭐 청구한 겁니다. 청구한 내역입니다. 2021년 이해관계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 순서에 따라서 배당 순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받고 못 받고 그냥 그대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국 001 2021년 7월 16일 날 교부청구를 했는데 2019년이나 2018년에 들어온 세입자 보증금이 뭐 이 16억 아파트인데 한 12, 3억에 샀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세나 지방세가 상속세 같은 경우 상당히 많죠. 당해세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게 배당 순위를 뒤엎어갖고 부동산 임차인 특히 전세권자 16억 아파트에 뭐 한 70% 11억 정도의 전세권자가 있었다. 그럼 그 사람 돈 다 받아야 하자 없이 인수가 됩니다. 근데 국세나 지방세, 당해세가 앞서 갖고 한 3억을 앞서서 배당을 받게 되면 11억을 받아야 할 전세권자가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 물론 그 주민등록을 한 다음에 확정일자 계약서 갖고 확정일자 받고 우선 변제권까지 확보한 다음에 배당 종기일까지 이전에
배당 신청한 세입자는 해당은 없습니다. 근데 주민등록 전입만 해놓고 확정일자 안 받고 배당 신청 안 하고 그 세입자는 무조건 물어줘야 됩니다. 낙찰자가. 그런 대항력만 있는 세입자 배당 순위에 점프 앞서갖고 국세 지방세가 앞섰다. 그럼 그만큼 어떤 그 별도로 인수해줘야 되는, 왜 11억 전세 대항력만 있는 전세 입주자가 보증금을 3억을 덜 받으면 3억 더 줘야 되고,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그런 관계니까 두 가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경매, 취하, 취소 가능성, 어떤 배당 순위에서 국세, 지방세, 조세, 어떤 배당 순위 변동으로 인한 추가 부담. 자, 본건에 보니까 이 지금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었으면은 국세나 지방세로 추정되는 그 교부 청구가 있기 때문에 단순 사안이 아닙니다. 근데 본건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고, 더군다나 근저당권자 이 대출을 해주면서 전세권으로 추가 소액임차 보증금까지 원천 봉쇄를 했기 때문에 본건에서는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렇게 권리관계 다 마쳤으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 현장 한번 쭉 가셔갖고 주의 여건도 둘러보시고, 여기 뭐 부동산 중개업소 있네요. 매매, 전월세 전문, 공인중개사 사무소 있고, 이 단지 입구나 내에도 있을 겁니다. 아마 필히. 여기도 뭐 있고, 상당히 그 부동산 중개업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3군데 정도 들리셔갖고 대화를 하면서 바로 초입에 단지 내 상가도 있네요. 여기 단지 내 상가도 중요하지만은 대한민국은 디지털 강국입니다. 이 자료 뭐 원 없이 나와 있습니다. 아실이라고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도 있고, KB 부동산도 있고, 뭐 아까 경매 사이트 말씀드렸지만 유료 사이트 들어가면 거의 이런 어떤 낙찰가 추이 차트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낙찰가 추이 분석 최근 2개월 70% 정도 선인 것 같습니다. 강동구 암사동 지역이. 그러면은 이 아파트가 감정가 16억인데 70% 하면은 쉽게 계산합니다. 7일인치 76이 42 11억 2천. 요번 진행되는 경매가가 최저가가 10억 2,400입니다. 그러면은 70%의 낙찰이 될 건지 뭐 아무도 장담 못하죠. 그래도 한강 조망 가능성이 있고, 이 평형으로는 60평형인가 그랬죠 아마. 이 정도 규모 아파트가 진행이 될 때 대개의 경우에 거실, 방 5, 주방, 욕실 겸 화장실 둘, 발코니, 어떤 구조상에도 이상적이고 널찍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 11억 쓰면 되겠지 하는데, 그거 써서 되겠습니까? 대개 지난번 유찰가격 12억 8천만 원에 유찰이 됐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날. 이 가격을 살짝 웃도는 선에서 써야 됩니다 하는 정도 말하는 경매 컨설팅만 해도 뭐 중증이 아니고 경증입니다. 제가 증세로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그 직업에 대한 평가를 좀 순화시켜서 한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강까지 보이고 평형 60평 잘 안 나옵니다. 실제 잘 매매 사례가 없습니다. 보니까 감정가 12억 16억이고 한 번 유찰된 가격이 80% 가격이 12억 8천인데
한 14억 정도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고가 낙찰을 유도하면서 그럼 저 밑에 가서 뭐 이번에 10억 2,400이니까 10억 6천 7천 이렇게 쓴 입찰자들이 한 10명이 있고 정상적으로는 뭐 11억 한 4, 5천 정도까지 쫙 층이 몰려 있는데 유별나게 14억 정도 14억 한 500만 원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갖고 끌고 들어가는 컨설팅이 있습니다. 참 사기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적인 이득을 취한 자 사기죄 구성 요건에는 엇비슷하게 맞습니다. 근데 재물적 손실이라든지 구성 요건 아직까지 컨설팅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대법원 판례 제가 한번 검색해서 그런 판례가까지 나왔는지 그런 경우에 그 컨설팅 그 악성 이순위자가 없이 쭉 들이벼서 한 10여 명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당신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너무 높잖아 가격이. 이런 어떤 바로 어떤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고 수수료 안 주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2위짜리를 14억 1천만 원 쓰면 13억 8,500 수표 끊어서 이순위를 데려갑니다. 가공의 이순위 낙찰자입니다. 왜? 법원에서 바로 저 수표 찾으니까 수표만 발행할 수 있으면은 그런 어떤 장난도 예전에 많았는데 요새도 큰 어떤 그 개선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매스컴이라든지 어떤 보도 사례 대법원 판례 보면 최근에 판례가 있는지 한번 검색해서 다음 기회에 올리겠습니다. 자, 저기서 잘 검토하셔갖고 좋은 결과 얻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이 정도 시간을 투입을 하면서 하나도 안 빠뜨리고 경매에서 할 수 있는 그 권리 분석 코스는 다 밟고 케이스 스타디 삼아서 구체적인 사례로 방송을 했지만 그래도 경매 보신 다음에 최고가 입찰 신고인이 되시면은 경매 기록을 매각 결정일 앞두고 그 일주사에 꼭 열람하셔갖고 어떤 숨겨진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지 밝혀보시고 그러고 또 안심하고 대금 납부기일 기다리시고 납부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성과 전문성 다해서 방송하는 정정사TV 응원 바랍니다.